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나치판 안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걱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양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S&P 500과 나스닥이 2.4%, 2.5%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걱정이 그래서 많았죠. 근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게 끝났고, 특히나 한국 증시는 잘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1.6% 빠졌는데 일본 0.3% 정도만 하락을 했고, 홍콩과 상해 증시도 소폭 1% 이내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근데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많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또 코스피에서 한 2,500억 매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많이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많이 하락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하나오션을 한 220억 샀고요. SKT, LIG넥스원, 네이버,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이런 식으로 많이 샀는데, 조선과 방산 그리고 네이버 뭐 이렇게 산 대로 오늘 조선과 방산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00억, 900억씩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나솔루션, 기아, 현대차 이렇게 매도를 해서 오늘 매도한 종목들은 또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징은 사실 업종별로는 크지 않은 것 같고, 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는데 LIG넥스원과 SK오션플랜트가 속해 있었습니다. LIG넥스원은 향후 3년 동안 이익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줄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IG넥스원이 7%대 상승을 했고요. 증권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다른 뭐 삼성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뭐 NH, 신영 다 2% 이내로 내외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 중에 뭐 조선 섹터는 뭐 골고루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3% 내외로 다 상승을 했고, 방사는 특히나 이제 LIG넥스원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도 3%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재생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태양광이 사실 중국 규제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나온 것 같았는데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또 상당히 갈렸습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연속해서 계속 하한가 가다가 오늘 추가로 16%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한가는 더 이상 안 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신라젠과 네이처셀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발언 중에 뭐 시장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둔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고, 경기 둔화가 발생하면 마치 이제 파월의 잘못이라는 듯 이렇게 전가를 하는 모습들도 보이면서 뭐 경기 둔화를 예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두려움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만 좀 영향을 끼쳤고 다른 시장으로까지 이제 하락이 전파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신라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가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험 계획 변경이 승인을 받은 거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혈액암입니다. 이 혈액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확대하는 계획이 이번에 승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는 해당 혈압암에 대해서 전임상 연구에서는 효과가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적응증을 이렇게 확대하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서 시장에서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은 한국에서 진행된 이 임상 3상을 FDA가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이처셀이 지금 조인트 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 개발 관련한 FDA와의 회의 결과를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네, 향후에 이제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3상이지만 미국에서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 추가로 이제 소규모 보안 임상만 진행해도 미국에서 품목 허가가 신청 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관련 이슈 중에는 중국산 태양광에 3,500%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의 최고 3,500%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매긴 거는 중국 때문인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제 이 동남아 4개 국가가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태양광 셀과 패널 제품을 덤핑해서 시장을 교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중국에 이 관세, 태양광 제품의 관세를 70% 정도 부과를 했었는데 그동안 중국이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6월부터는 이런 이 동남아를 우회한 경로도 제재가 이제 차단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간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제품은 중국 점유율이 70%대에 달했는데 이제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 퇴출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태양광 주식들은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뭐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들이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보다는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온실가스 감축 또는 이제 탈플라스틱 공약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친환경주가 덩달아 급등을 했는데 특히 유니슨, SK 오션플랜트, CS 윈드 같은 풍력 쪽에 많이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이슈 중에 일단 LS 일렉트릭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발표됐었거든요.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예상치를 소폭 하회를 했었는데 실적은 그 일시적인 거고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다수 오늘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873억 나왔는데 전년 대비 7% 감소한 수치고요. 컨센을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국내 매출이 일부 이연된 물량이 발생한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 소식 때문에 별 걱정할 이슈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에 좀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후반에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나오면서 다 같이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말 수주 잔고는 3조 9천억 원, 작년 말 대비 한 5천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마진 수주분이 실적에 인식되면서 이익률도 향후에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2분기부터는 특히 이제 최근에 논란이었던 북미 데이터 센터 향 이쪽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총 한 2,50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 매출 규모인데요. 3월에서 11월 정도까지 모두 반영이 될 걸로 예상되고 DS증권은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수주 같은 경우에는 26년부터 29년까지의 이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이미 확보가 돼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후반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매출이 1조 147억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9,700억이었는데 상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27% 늘어난 수치라서 LS 일렉트릭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 감소했는데 27% 늘어난 수치를 발표했으니까 일단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82억 나와서 컨센서스인 2,000억을 상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 70%나 이제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전체 수치는 일단 굉장히 양호했고요. 컨퍼런스콜에서는 이제 북미 매출이 크게 기여를 했다. 특히 북미 매출만 보면 한 3,900억 정도인데 전 분기 대비 114% 정도 증가했고 전년 대비 75%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북미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근데 이연된 변압기 매출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4분기께 1분기에 추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건 사실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거에 실망을 한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출 중에 배전기기 부문에서는 북미는 성장했지만 이제 국내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는 이 소식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수주 잔고, 수주도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61.5억 달러의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13억 달러 증가를 했고요. 전 분기 대비 11% 정도 이제 증감률로 보면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 감소했습니다. 신규로 수주 증가분이 1년 전 24년 1분기 때보다 25년 1분기가 7% 정도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추가로 북미 수주가 굉장히 지금 시장의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북미 수주만 봐도 전년 대비로는 1.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성장이 좀 꺾이려나 이런 시그널인가, 이런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게 오늘의 하락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컨콜에서는 북미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북미 수주가 꺾일 만한 이유는 사실 뭐 북미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꺾일 만한 이유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관세 영향 때문에 고객사가 수주를 더 이상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주양 고객들하고 교섭을 이미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관세 리스크 상당 부분은 이제 해칭이 될 것이라서 손익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 실제로 관세 우려로 인해서 발주를 취소하는 고객사는 아직까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주 실적 자체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거에 좀 시장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다음 분기 수주로 이제 이번이 일시적인 효과였다라는 걸 증명해내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뭐 실적이 이제 4분기에 이연됐던 게 이번에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 감안해서 더 좋은 실적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론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현대일렉트릭은 9.7%나 빠졌고요. 효성중공업은 8%대, 일진전기는 6%대, 산일전기는 4.6% 정도 많이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하면은 사실 증권사 중에 시총 한 지금 현재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라드견 사태 때 막 여러 종목들이 한 8개 정도 종목들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이 그때 당시에 하한가를 막 기록을 하니까 어떤 슈퍼개미가 갑자기 지분 매입을 막 하면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막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뭐 자료 열람 요구라던가 이런 소송 등이 진행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많이 커졌었는데요. 이 슈퍼개미가 대량으로 이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4월 17일 날 보유지분이 일단 14.3%까지 매입을 했었거든요. 23년도 4월부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14%까지 지분을 확대했었는데, 지난주에 보유지분 9.7% 정도를 블록딜로 매각했습니다. DB손해보험이 이거를 매수를 해갔고요. 매수한 가격은 3,900원 정도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의 매수 가격이고, 실제로 이 슈퍼개미가 과거 23년도에 매수했던 금액들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익을 보지도 않았고 그냥 매수한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도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그 이후에 슈퍼개미 지분은 4.6% 정도 남아있게 됐는데, 어쨌든 경영권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지분이 아니고, 이걸 받아간 DB손해보험도 9.7% 지분을 받아갔지만 보유 목적의 경영권 영향이라고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문제 기대감은 확실히 좀 소멸된 걸로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이 오늘 15% 가까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향으로 대규모 물량 계약이 기대가 된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한미반도체가 좀 양선방을 했고, 이 보도 이후에 조금 낙폭을 많이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 벤더 선정을 추가로 했죠.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화나서 28%의 가격 인상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 8년 동안 가격을 동결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를 해오고, CS 유지보수 인력도 공짜로 계속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인력도 철수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되었죠.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뭐 협의를 시도를 하면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하이닉스가 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연 한미반도체의 대규모 물량을 줄 것인가, 그러면서 화해를 시도하고 관계가 정상화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세미텍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래도 한미반도체에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시장의 의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올해 주문할 TC본더 장비 주문 규모는 약 2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대다수가 한미반도체에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로 이제 하나세미텍과 이제 한미반도체 이외에 ASMPT도 신규 경쟁사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ASMPT는 작년 말에 하이닉스 퀄테스트 단계에서 성능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정밀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려서 메모리 공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 같고, 추후에 다시 퀄테스트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ASMPT 같은 경우에는 벤더 진입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한미반도체의 당분간 이 주가 흐름은 4월 말에 있을 하이닉스의 이 발표 그때 얼만큼 물량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뭐 내부자의 인용을 거론하면서 28% 가격 인상했는데
요 가격 인상 그냥 무마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발주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는 0.3% 정도만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한화 비전, 하나세미탁 모여사죠. 여기는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기타적으로 뭐 하이닉스는 1.6% 정도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일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방어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각도기님이 이제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혼자 진행을 했고요. 내일은 다시 두 명이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